이번에는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정 기자님의 현장 맛점 맞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긴 얘기인데. 네. 오늘은 다시 유난 갈등이라는 키워드네요. 네. 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제 사이에 그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정부 사이드에 지금 뭐 그 의료 대란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아시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내가 이마 넘어져가지고 22군데나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병원을 못 찾아가 오라는 데가 없어서 지인이 하는 병원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좀 해줘라라고 하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었다. 거의 한국이 미국 됐어요. 응급실이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창궐하고 있고 다음 달에 35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전염병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 문제가 심각하죠. 경향신문 일면 머릿 기사 보니까 시금치가 한 단에 3만 원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만 원. 4kg가 10단이 들었는데 그게 3만 1,000원이라는 거예요. 도매가가. 그럼 김밥은 못 먹다고 봐야 되고 잡채에 시금치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부들은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사서 뭐 메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민생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등등의 현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트리플 악재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본인 지지율 떨어져,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져. 지지율도.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당선된 지 한 달인데 한 거 뭐 있냐? 최혜병 특검법도 여전히 변죽만 올리고 있고 오리무중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30일 날 만찬,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있고 거기에서 양자 간의 단독 회동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뭐 어떤 분들은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갖추기만 할 것이다, 5분만 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혜병 특검법을 한다 하더라도 용산의 벽, 그 다음에 108봉이라고 누군 얘기를 하던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벽을 넘을 수 있겠냐. 제가 최근에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단톡방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오보였고요. 친한계가, 그러니까 뭔가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강제로 초대가 된 거예요.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뭐 파벌 만드는 거 실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나온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이 기자들한테 얘기해줘서 이제 이게 기사로 되고 알려지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상당한 딜레마적 상황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대란이 됐든 민생 문제가 됐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이 됐든 이 산을 넘으려면 대통령과의 일전을 안 겨룰 수가 없다. 근데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30일이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도 이제 방송에 30일 날 만찬이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대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9일 날 대통령이 이제 국정브리핑을 기자를 상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석 달 만에 하는 셈인데, 그 국정브리핑에서 그 주요 개혁 현안, 뭐 의료 개혁이라든가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런 부분을 노동 개혁 얘기한다는 건데, 저는 순서상으로 따지면 만나고 나서 여당 지도부와 뭔가 수기를 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에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순서상 맞아 보이는데 굳이 국정브리핑을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만찬한다는 얘기는 다 발표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뭘 발표할까요 이번에? 네. 이번에 얘기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이번에 얘기는 뭐 저 네 가지인데요. 연금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는 거고,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맞습니다. 한다는 것이고요. 의료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다는 지역 것이고요. 필수 의료 부분들 한다는 이런 건데, 등등에 대해서 밝힌다는 건데 최혜병 특검법은 없어요. 아니 기자들이 최혜병 물어봐야 특검법 돼요. 없는 거는 난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노동연금 의료에 대해 뭘 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개혁한다 그래놓고 앞으로 한 발짝도 안 나고 오히려 민주당이 연금 요율 정하자 그럴 때도 피해버리는 권력 아닙니까? 이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마나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쪽 주제라면 이번에는 서해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진다는 얘기 하지 않을까? 아 지난번엔 동해니까 이번엔 서해에서. 알고 보니까 다음엔 서해가 남해. 더 거기 7광구. 제7광구. 그래서 그런 또 어떤 면에서는 저기 민심의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사실상 그 윤한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한 데 대해 가지고 일체 비스무리한 응원하는 논평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시절의 선도 발언에 대해서 네. 그렇죠. 최근에 이런 어떤 국민 갈라치기에 대해 일체 반응이 없어요. 의원 개개인들은 있지만 이 지도부나 공식 논평은 없다고 봐야 돼요. 친일 인사에 대한 논평도 없어요. 그다음에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 뭐 1년 유예하자는 안을 냈다가 바로 퇴짜 받았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어쨌건 간에 이 정부의 어떤 그 노선에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총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라는 게 자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민감한 현안은 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해결사가 못 되니까 저 야당에 뭘 제안하거나 자기가 재량권을 갖고 협의할 형편도 안 돼. 그러면 뭐냐는 거야. 이게 저 보니까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윤한 간에는 노선이 달라요. 한동훈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중도 통합 노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야당에도 설득당할 건 당하겠다 뭐 이러면서 최혜병 특검안을 본인이 직접 대표되면 발의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잃어버린 중도청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국정 노선은 전혀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고립되고 더 극단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맞을 수가 없어. 국정 기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원오브 댐 취급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당선됐을 때도 원래는 신임 지도부하고 오찬 또는 만찬을 하는 법인데 낙선자까지 싹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독대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할 얘기 다 하고 나서 만난다는 건 그냥 밥이나 먹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도 통합하려면 그리고 본인은 대표가 끝이 아니에요. 보수의 아이콘으로 그렇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대권 후보가 되는 거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야 된다. 자력으로 계속 눈치 보고 협의하고 아마도 이번에 가서 대통령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제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보여진다면 저는 인기나 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갈 리는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 의제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 대표는 민생에 좀 주력을 하고 싶어 한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패인이 뭐냐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백서, 이 백서의 패인 언제 나오는 게? 뭐 조정훈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서 발간을 하는데 뭐 런종섭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칼상무, 황상무 수석의 발언 문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파 875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거를 집행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25만 원을 집행하고 대파 사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자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백서에 정말 담을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다. 그러나 내부에서 이런 진단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민생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바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막 난리잖아요. 물가 문제, 뭐 대파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겠어요? 대통령 이렇게까지는 뭐 반응이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었다. 이기용 칼럼을 보면 뭐 술도 뭐 줄이시고 그다음에 화를 또 안 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데 오늘 돌아다니는 밖을 보니까
또다시 경로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대표는 결단해서 스스로 뭔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이 산을 넘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동훈 정치가 스스로 고사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알려진 소식도 보면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대란 문제가 나오니까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이제 입시겠죠. 거기 의대 정원 유예 방안을 그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대표 같은 제안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화답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이 수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이제 필수나 지방 의료 강화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중간중간에 민생 문제라든가 의료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중간항을 열기 위해서 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란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뭐 무용지물의 상황인 거 아닙니까 이게. 글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뭐한데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은 핫바지 만드는 사실상 기획인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핫바지 만드는 식으로 됐고 어느 정도 여당 대표한테 재량을 좀 줘야 사실상 수평적 관계도 될 뿐더러 또 정치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용산이 민심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 어떤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는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민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산은 큰 어떤 기획을 하는 데지 이렇게 일일이 민심을 민감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당을 통해 전달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사라진 거지. 지금 이런 어떤 그 국정의 어떤 상호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고 견제와 복종이라는 논리로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총선을 치르면서 이대로는 죽겠구나. 이 생각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은 다 죽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때는 뭐 윤석열하고 뭐 목숨 걸고 같이 한 동지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식 표현대로라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허망한 미래를 감내하기가 어려운 거지. 뭔가 구체적인 그래도 희망이나 비전을 갖고 싶은데 이대로 윤석열과 함께 순장조되는 운명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판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고 또 당대표 선거할 때 그나마 국민의힘에 괜찮은 정치인들이 그 밑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수평적 당청관계 그다음에 중도통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도 거기가 제일 열심히 얘기했다고. 그래서 난 혹시라도 그래서 대표가 되면은 믿기지는 않고 한통속이나 하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또는 어떤 뭔가는 좀 보여주지 않겠냐 하는 혹시나 하는 기대. 마음이 있었지. 그래도 한번 뭔 말 하나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똥매랑 강아지 맨키로 그냥 여기 봤다 저기 낑낑거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보면은 이게 헌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렇게 이제 말 그대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꽉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 이제 혀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 뭔가 새로운 의제 설정을 하고 국회 권력은 기본적으로 야당에 있기 때문에 뭔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국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들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새로운 돌파구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었고 의제도 상당히 뭐 조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동훈 대표가 뭐 주장에 맞지 않는 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중계도 접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을 의총에 보고를 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총에 보고했을 때 부결.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크게 가산입니다. 손상 그렇습니다. 그건 이준석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총회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총회산,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산을 넘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자들 사이에 밭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밭글이 지금 하나가 들어왔는데 받은 글이요, 받은 글. 네. 네. 받은 오늘은 밭글과 밥밥글이 있어요. 네, 받은 글에 밥밥글 이렇게 네. 있는데 어떤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냐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돌렸을 수도 있어요. 의대 증원 문제 그거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찬에서 윤한 간의 큰 논의는 없을 거다. 그 해당 사안으로는 네,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밥밥글. 네. 지난주에 이기용 대기자는 대통령이 술도 멀리하고 또 경로나 뭐 분개 이런 게 사라졌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VIP가 경로에 가까운 불쾌감을 토로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참모진 회의에서 이 뭐 등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의대 정원 유예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보도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제 보도도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참모 회의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상당한 불쾌감을 다시 경로가 시작이 되었다. 경로에 계절이 다시 그래서 오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은 경로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사실상의 헌법 1조다. 아이고야. 내가 그 얘기 여러 차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은 이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입장이 응급실 그렇습니다.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9월 어제 1일부터 정상화 되고 대통령 설명이 있었죠, 설명이 어제.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고, 그다음에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게 내 의지인데. 그런데 왜 자꾸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꺼내드냐? 예.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경로할 만하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총선 이후에 뭐 국정의 변화 그랬는데 그건 처음부터 헛소리였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대통령은 자기 세계에서의 그걸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 자기가 만든 대통령상이 있다고. 여기서 일단은 빠져나오질 못하는데, 이렇게 어떤 우리도 가끔 가다가는 나의 색깔, 뭐 여자들도 가끔 미용실 가서 헤어스타일 바꿔보고, 또 이렇게 옷도 한번 사보고, 또 어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렇게 변화를 한번 줘보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런 관점 저런 관점도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의 특권은 다양한 견해 최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큼 좋은 특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특권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특권을. 오히려 유튜브가 더 재밌다는데. 그런 어떤 너절너절한 전문가들보다 유튜버가 명쾌하고 일관되고 이게 더 좋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금치값 4,000원 그러면은, 야, 그럼 총선 때 대파값하고 비슷하잖아. 합리적으로 챙겨봐. 4,000원이 아니라 3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단이면 딱 한 끼 먹을 수 의외로 있어요. 파국이 조금 일찍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의정대라는 그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국가가 천지개벽을 해도 유지해야 되는 국민 그렇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 비상계획엔 다 분류돼 있어요. 네. 전기, 예컨대 에너지입니다. 식량, 그 치안, 의료. 그리고 제일 중차대한 또 국방. 이거는 무슨 개혁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요거는 현재 상태에서 평양이 깨지는 그 자체가 위기고 재앙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온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모든 국정에 초점이 맞춰져 그렇죠.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이 뛰었다. 언젠간 내려요. 주식값 떨어졌다. 언젠간 올라요.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정책 수단이 있는 것들은 그거대로 관리를 하면 되고 국민들 열받더라도 이건 기본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의료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재앙의 조짐이 보이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는 다가오는 무게가 다르죠. 이거는 대붕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위기 관리를 하는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해놓고 계획을 짜거든. 그중에서 이런 영역들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부정적으로. 네. 국가가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짜나가는 거거든. 아니, 이 영역이 유독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당장 추석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이 이틀만 내면 또 일주일 휴가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쉴 텐데 엄마들이 요새 어떤 걱정을 하냐면 뭔가 불길하다. 추석 때 뭔가 의료 대란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수술실,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이런 데서 터지면 이거 진짜 답이 없다. 걷잡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 멀쩡하던 애들도 병원만 쉬면 아파. 이상하게 멀쩡하다가도 꼭 연휴가 시작되면 열나고 기침하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집은 되게 불안할 거예요. 응급실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도 그래요. 가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르신 안 계신 댁이 있습니까? 아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거 불안하니까 해소해야 된다라고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해도 야당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해도 뭘 위험해 9월 1일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정말 심각한 거고 게다가 대통령이 발표한다는 29일에 보건의료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그 여야 간에 또 만나서 뭐 당부해서 파업을 좀 유예해 주기를 부탁한다고는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간호사들이 지금 번아웃 상태고 저도 병원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화가 많이 나 계셔서 뭐 말씀을 붙이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데 밀어붙여. 내가 의대 정원 양보 없다고 했잖아. 무슨 유예야.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아이고 답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도 그 CBS 나와가지고 이건 정권의 운명이라고 그래. 정권이 붕괴될 거다. 상당히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센 표현이 동원됐거든요. 본인이 머리 깨져보니 안 거요. 그 심각하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앰뷸런스 안에서 제 친구가 쓰러졌을 때 1시간을 저 응급실을 못 구했다고. 정말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잡아가지고 밀어넣고 들어갔어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했잖아요. 당해본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눈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던 거죠. 대파 이 정도 뭐 가격이면 합리적이는데 이걸로 왜 사람들이 화가 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누가 설명을 안 해줘. 그리고 설명을 하면 더 듣기가 싫어.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나오는 결정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국정의 신경망이 이런 문제점으로 쭉 들어가줘서 정보를 이렇게 빨아들여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현재 어떤 감정적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막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현 정부의 권력의 성격이에요, 사실은. 원래 정부는 모든 문제를 체계적이고 어떤 거 심층적으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R&D 예산 삭감할 때, 의대 증원할 때, 이 정말로 알 수 없는 뭔가 비공식적인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된 걸로. 그리고 이유를 모르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9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어떤 핵심 영역에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 그게 무서운 거라고. 거기다가 또 지금 그게. 김민석 의원이 개헌 문건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막 취재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히 괴담 선동이라고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죠. 괴담 선동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9월 2일이 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9월 2일 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월요일 맞네요. 예, 네. 이날 김민석 의원이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관련 문건을. 네. 그러니까 문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괴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부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기자들도 사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팩트 파인딩을 위해서 취재를 하는 건데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방위 월요일 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일정 정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뭐 수위가 어떻다 저떻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렇습니다. 네.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받는 충격파는 굉장히 큰 것이고 이걸 그냥 지금 보면 1년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느닷없이 별로 얼마 안 됐는데 신원식 장관을 교체하고 그 뭐죠? 무슨 고등학교죠? 갑자기 충암고등학교 충암고, 라인으로 네. 쫙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친위 세력이 군의 주요한 부대들을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친일 관련해서 기이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쫙 깔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실 민생 문제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에. 뭔가를 공개한다면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주목을 끌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항상 그 예의주시하게 보는 건데 저번에 정보사 사건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봐도 의혹이야. 이거 함정 같아. 그 특급 기밀이 왜 김민석 의원한테 제보가 됐을까? 야당 의원인데. 둘째. 그 정보위에 정보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블랙 의원 귀국 조치하고 있다. 이것도 특급 기밀이거든요. 이것들 알아서 안 되는 내용이죠 원래는. 이걸 국민들이. 또 일단은 부인을 하고 다 안전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인데 막가 거의 중계 방송 하듯이 깠거든요. 세 번째로 하극상 사건이 까졌어. 그런데 이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각서 뭐 그 서명한 것 좀 보자 그러면 안보 사항이라 안 된다. 800에 7070 통화 기록 좀 보자 그러니까 안보 사항이라 안 된다. 그 국방비서관한테 작년에 수석보좌관에 대통령이 격려한 적 있냐 그래, 그 회의록이 있냐 그러니까 안보 사항이라 안 된다. 거의 공개를 안 하는 정권이거든 이 정부가. 근데 이 특급 기밀은 왜 이렇게 연달아서 그냥 아주 그 토막을 내서 다 뿌려버릴까? 여기에 뭔가 있는 거지. 뭔가가. 연막 작전이에요. 뭔가가 있는 건데 그게 신원식 장관 연맥이는 정보거든. 전부 다. 국방을 통할하는 장관에게 악영향을 제가 줄 수 그 얘기 있는. 들었어요. 신원식 장관이 그 책임을 묻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 이번 인사에. 그 얘기도 문책성 아니 인사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이 인사가 그 굉장히 명분이었고 이유가 없는 인사니까 그게 언론에 일단 조직적으로 뿌려져. 그런 다음에 그 정보사 하극상에 신원식 장관이 직접 관련돼 있다는 뉴스까지 급기야 나가는데 국방부에서는 아무 입장이 안 나와. 그러고 나서 인사 발표가 된 거예요. 김용현 처장으로. 그러니까 그리로 가기 위한 일종의 버퍼링 과정이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야당 의원이 활용이 됐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 수단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있고 둘째 개헌 부분은요. 올해 초부터 사실은 나온 얘기예요. 그런 소문이. 그리고 그게 배경 논리를 내가 좀 알기는 안다고. 정확하게는 경비개헌 얘기거든. 경비개헌.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많이 나간 나간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도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정보사하고 비상계엄, 경비계엄 문제하고 짝을 좀 보십시오. 이게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에서는 최소한 거의 암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이게 권력 안에. 국방 권력을 사이에 놓고. 그래서 무슨 파지? 국방파와 충암파 간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게 온 거예요. 아니 육군본부에서 장교들이 국방장관은 신원식, 국방상관은 김용현 이랬다는 거예요. 지난 1년. 국방상관이요? 국방상관.